이번 시간에는 CSS의 박스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속성은 HTML에서 블록 영역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스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컨텐츠 영역과 그리고 패딩 영역, 보더, 마진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영역을 한번 볼 텐데요. 태그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순수한 영역을 말합니다. 컨텐츠 엣지라인 기준으로 밖으로는 패딩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패딩은 실제 내용과 요소 사이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패딩은 위쪽, 오른쪽, 아래쪽, 좌측 이렇게 각각의 값을 부여를 해서 서로 다른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 패딩 라인, 패딩의 엣지 기준으로 보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더의 라인은 요소를 감싼 보더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라인의 두께와 라인의 종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더 엣지를 기준으로 또 한 번 마진 영역이 존재합니다. 마진은 보도와 임접한 요소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단의 탑 그리고 라이트, 버튼, 레프트의 값을 각각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상에서 이 박스의 속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박스 HTML을 하나 만들어서 샘플로 미리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코드를 살펴보면 박스 HTML에서 이렇게 바디 태그 안에 컨테이너 div를 하나 만들고요. 텍스트들을 문단별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p 태그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요. 특히나 그 패딩 영역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div 태그를 중간중간에 따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제가 부분적으로 마진 값이라든지 아니면 패딩 값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크롬 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텍스트가 적힌 이 순수한 영역이 컨텐츠 에어리아가 되겠고요. 이 보더 안쪽으로 있는 이 컨텐츠와 보더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이 바로 패딩 영역이 됩니다. 현재 바디의 백그라운드가 회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만큼 흰색 영역이 컨테이너 영역인데 이 영역에 제가 흰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바디 영역에는 이렇게 회색을 주고 있고요. 컨테이너 영역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흰색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더 값을 보더의 라인은 8픽셀로 해서 컬러를 또 회색으로 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부 컨텐츠와 이 보더 사이에 있는 패딩 값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패딩 값이 보이고 있고요. 보더를 8픽셀로 주어서 이렇게 굵게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더 값 밖으로는 지금 마진 값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마진 값은 여기 보시면은 마진하고 40픽셀 그리고 오토 값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컨테이너 영역의 박스 속성을 초기화하고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더 값과 패딩 값을 지우고 마진 값을 지우고 컨테이너 박스의 위스와 백그라운드 컬러만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롬 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지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대로 흰색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여기 기본 컨텐츠 내용과 바깥에 바디 태그 사이에는 패딩 값이라든지 보더 값 그리고 마진 값이 하나도 부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패딩 값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값을 입력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수치 입력 방식은 시계 방향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탑, 상단 부분에 그 값을 기준으로 상단, 탑, 그리고 라이트, 버튼, 레프트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4면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패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차례대로 한번 4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탑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탑 그리고 라이트, 버튼, 레프트 순서의 수치로 지금 패딩 값이 부여가 되었고요. 얘를 크롬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상단에는 50픽셀, 우측에는 40픽셀, 아래쪽에는 30픽셀, 좌측에는 20픽셀이 부여가 되었고요.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 요소 검사에서 네, 여기 제일 아래쪽에 스타일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딩 값이 위쪽에는 50, 우측에는 40, 아래쪽에는 30픽셀, 좌측에는 20픽셀이 부여된 것을 이렇게 확인을 또 한번 할 수가 있고요. 패딩 값을 하나하나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패딩 탑 50픽셀,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40픽셀, 패딩 버튼 30픽셀, 패딩 레프트 20픽셀. 네. 이 한 줄의 속성과 이 네 줄의 속성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은 코드도 더 단축되고 훨씬 간략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딩 값이 모두 내가 4면 모두 50픽셀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반복이 될 경우에는 한 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위쪽에 작성하신 50픽셀의 4면과 아래쪽에 작성한 패딩의 50픽셀 같은 값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패딩 값을 위아래 동일하게 하고 좌우를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 값과 이 값을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이 값과 이 값을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50픽셀, 30픽셀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탑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버튼 레프트 이 순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네, 패딩 값을 3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딩 값에 3값을 부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탑, 그 다음에 중간에는 right, 세 번째는 bottom. 그럼 지금 left 값이 없는데요. 네, 이 중간 값이 left 값이 됩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써보면요. 이렇게 패딩 탑은 50픽셀이 되고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는 20픽셀, 패딩 버튼은 30픽셀, 다시 한번 패딩 레프트는 20픽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잘 이해해 두시고요. 패딩 값의 값 부여와 마찬가지로 마진 값도 똑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0픽셀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동일하게 양 사방이 50픽셀만큼 마진을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크롬창에서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밖으로 지금 마진값이 50만큼 부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4면 모두 다르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 40, 30, 2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 세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최상단 탑 부분에는 50픽셀만큼, 우측에는 40픽셀만큼, 아래쪽에는 30픽셀만큼, 좌측에는 20픽셀만큼의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여기 회색 영역에 남는 마진 값이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진값도 두 번에 줄여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그리고 30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위아래는 50 픽셀만큼 띄운다라는 의미고 좌우측으로는 30 픽셀만큼 띄운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는 지금 50픽셀만큼 제가 띄었고요. 양쪽에는 30픽셀만큼 띄었습니다. 얘를 요소 검사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마진값을 위아래는 50, 양옆으로는 30픽셀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일 속성에는 좌우가 30픽셀만큼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브라우저 창에서는 우측이 마진값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위스는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디스플레이가 블락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으로 마진값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컨테이너 박스를 중간에, 즉 이 브라우저 전체에서 센터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진값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 값을 자동으로 반으로 나눠지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오토 값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위아래로는 50픽셀을 부여를 하고 좌우로는 오토 값을 부여를 하면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로는 50픽셀이 부여가 되었고요. 좌우측으로는 남은 마진값의 반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으로 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더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값도 그 값에 부여할 수 있는 속성 값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진이랑 패딩처럼 이렇게 축약해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보더의 위스, 즉 보더의 굵기를 입력해 줍니다. 좀 굵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8픽셀 정도로 하고 보더 이 라인에 종류를 입력해 줍니다. 솔리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냥 일반 라인을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점점점의 그 라인 스타일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솔리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컬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색 톤에 네, 이렇게 헥사코드 DDD를 입력을 하였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보더가 8픽셀만큼 부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딩값과 마진값 사이에 보더라인이 지금 잡혀 있고요. 얘를 다츠로 입력을 해주시고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이 보더의 그 스타일, 속성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굵기도 조금 더 많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5픽셀로 하고 네,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시면은 보더가 훨씬 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표시만 그냥 보더된 느낌만 나게 하기 위해서는 1픽셀 정도로 하시면은 아주 얇은 네, 이런 구분선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박스 속성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파란색 백그라운드로 부여를 했는 속성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의 지금 백그라운드로 주어진 이 값에 여기 지금 컨텐츠가 있고요. 컨텐츠 밖으로 패딩 값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 값을 지나 지금 보더 값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보더 밖으로
다음 다음 태그 사이에 이만큼의 지금 마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 속성은 모든 태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디 태그부터 시작을 하여 마진값, 그리고 패딩값, 보더 값이 다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속성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